안녕하세요 여러분.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프로젝트일까요? 아니면 나사 실험일까요? 아닙니다. 쿠르트 폰 델리우스가 이끄는 이 팀은 직접 손으로 실제 로켓을 조립했습니다. 피닉스 4호는 블랙록 사막의 플랫폼에 이륙하여 음속의 3.5배 이상으로 가속하고 약 75km 고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집에서도 새 모이통보다 훨씬 더 복잡한 것을 발명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인간의 지성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시게 될 겁니다. 시작할게요. 고급 실험실에 있는 전문 엔지니어만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누가 그랬나요? 그 반대인 증거가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로봇을 보고 러시아의 한 매니아가 결심했습니다. 뭐가 대수야? 내가 차고에서 로봇 하나 똑같이 못 만들겠어? 그리고 그는 손을 좀 봐야 했습니다. 뼈대와 오래된 조이스틱과 태블릿으로 리모컨을 조립했죠. 결과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로봇이 실제로 작동할 수 있도록 컴퓨터 모션 컨트롤을 설정하는 일만 남았죠. 그러면 오리지널 버전과 거의 비슷해질 겁니다. 행복배달부 팻 아저씨를 보신 적 있다면 아마 이 밴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약간 바뀌었습니다. 영국의 드래그 레이싱 팬들은 이베이에서 이 밴 장난감 모델을 250파운드에 샀습니다. 그러고 나서 레이싱 휠, 특수 타이어, 사행정 500cc 엔진을 추가했죠. 그 후 저 우스꽝스럽게 생긴 밴의 라이벌들은 웃음기가 사라졌습니다. 우선 시속 135km의 속도로 4분의 1마일을 17.4초 만에 주파하여 기네스북에 올랐고 심지어 시속 170km까지 가속했습니다. 우편물이 이렇게 빨리 배달된 적은 없었습니다. 런던 출신의 이 남자는 주말에 놀이공원에 가는 대신 뒷마당에 롤러코스터를 만들 수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분명히 이 장면들을 볼 수 있다는 건 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가 실제로 구현됐다는 것이겠죠. 이 구조물은 플라스틱 파이프로 만들어진 레일 빼고는 대부분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공합 실린더가 발전소로 사용되었죠. 결과적으로 이 롤러코스터는 4.2G의 가속도가 붙습니다. 한번 타보시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 사람은 집에서 만든 헬리콥터를 타고 일몰 속으로 날아갑니다. 모스키토라고 불리는 이 모델은 공기 냉각 시스템을 갖춘 50마력의 로탁스 503 DCDI 엔진을 장착했습니다. 이것은 제작자를 적절한 높이로 올리기 충분했습니다. 그는 재능만큼이나 용감해 보입니다. 이걸 만든 사람은 겸손하게 이걸 칵테일 기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진짜 로봇 바텐더라고 말해도 될 것 같군요. 상상해보세요. 스마트폰 앱에서 상품을 선택하기만 하면 음료가 준비될 겁니다.
이 남자는 병 선반과 펌프 홀더가 있는 프레임을 조립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미니바를 따라 레일 위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컵 홀더를 생각해냈죠. 한번 보세요.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프로그래밍입니다. 이 천재는 미니 앱을 만들었습니다. 음료를 선택하면 잔이 병으로 이동하고 음료가 자동으로 따라집니다. 미친 듯이 멋져요. 안 그래요? 실내 놀이기구로 말할 것 같으면 만들 때 힘이 많이 안 드는 저렴한 버전인지 점검하세요. 물론 트랙터가 있다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이동하면 회전하기 시작하는 의자를 그냥 붙였습니다. 이게 기분을 좋게 해주진 않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주 비행사처럼은 느끼게 해줄 거예요. 물론 이건 수제 로우라이더는 아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게다가 제작자는 이것을 조립하는데 며칠밖에 안 걸렸고 약 115달러가 들었습니다. 도로에서 눈에 띄고 싶으시다면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중국식 모페드의 완충기, 외발자전거 포크, BMX 프레임과 핸들바, 그리고 일반 플라스틱 의자입니다. 트랜스포머를 본 후 모두가 그런 차를 꿈꿨습니다. 중국의 장난감 디자이너는 그 꿈을 이루었습니다. 이 남자는 고장난 차를 가져와서 잠깐 손을 봤습니다. 이제 버튼 한 번만 누르면 범블비로 변했다가 다시 차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집에서 만든 자동차, 비행기, 심지어 로켓까지 이미 봤습니다. 빠진 건 보트뿐이네요. 이 중국인 거장의 작품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는 이걸 처음부터 다 만들었답니다. 이 모든 게 어떻게 판 하나로 시작됐는지 보세요. 그리고 최종 결과입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본 차 중에 가장 이상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실 이건 가장 특이한 자전거입니다. 이 걸작의 제작자는 스웨덴의 미카엘 첼만입니다. 어느 날 그는 1년 중 아무 때나 편안하게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해서 포드라이드가 탄생했습니다. 이것은 아주 편리한 차량입니다. 페달과 전기 모터를 모두 사용해서 움직일 수 있죠. 한번 충전해서 60km를 운전할 수 있고 최대 시속 25km까지 가속할 수 있습니다. 조밀한 차체는 강수와 바람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해주고 환기, 헤드라이트, 방향지시 등도 있습니다. 심지어 작은 언덕과 얼음도 이 아가를 막을 수 없답니다. 눈 속에서 어떻게 회전하는지 보세요. 연철은 가령 집을 두른 울타리일 때 멋져 보입니다. 그런데 차체를 만드는 데에도 좋다고 하네요. 미국인인 이 사람 말고는 누구도 이런 디자인의 차를 만들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는 딸과 함께 특이한 폭스바겐 비틀로 시카고에서 캘리포니아까지 66번 국도를 쭉 따라 운전했습니다. 이 기판과 회로들이 어떻게 변할지 아시겠어요? 그래요, 아마 명확해질 거예요. 장인이 발명품의 기계 부품을 어떻게 조립하는지 보세요.
아직도 모르겠나요? 이 사람은 몬스터 트럭의 1에서 3 크기의 모형을 혼자 조립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이런 RC 장난감을 주문할 수 없죠. 실제로 작동하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저희도 이게 어떤 종류의 발명품인지 목적이 뭔지 알아내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이걸 만든 사람의 천재성을 인정하시게 될 겁니다. 잠시만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이건 슈팅 게임을 할 때 가장 유용합니다. 여하튼 이 남자는 VR 안경이 없어도 게임에 최대한 몰입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군요. 이 지옥 같은 것이 발명되기 전에 공부를 끝내셨다면 기뻐하세요. 펜을 손에서 놓으면 벌칙으로 즉시 전기 요금이 부과됩니다. 진짜로 믿으셨나요? 사실 이것은 학생들을 위한 발명품으로 숙제를 하는 동안 잠들지 않게 도와줍니다. 펜이 떨어지자마자 진동과 소리가 나죠. 밤새 파티를 하고 급하게 에세이를 써야 할 때 유용합니다. 이 괴물의 제작자가 진정한 오프로드 팬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군요. 그의 열정으로 더 많은 재미를 얻고자 그는 관절식 서스펜션이 달린 셀프 레벨링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작동 방식은 이렇습니다. 앞바퀴는 각각 2m 이상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분명 어떤 장애물도 이 차를 멈출 수 없을 거예요. 여기 증거가 있습니다. 차를 직접 조립할 수 있다면 왜 자동차 회사나 딜러에게 굳이 돈을 많이 주고 차를 사겠어요? 사실 빌 더럼은 실용적인 목적보다는 취미와 재미를 위해 이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꽤 잘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차는 패커드 54의 엔진, 쇠보레의 변속기, 그리고 카누의 본체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인은 그것을 서로 연결해서 과거 레이싱카 스타일의 독창적인 차를 갖게 됐죠.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이 차를 자세히 보려고 뒤돌아설 겁니다. 드론 영상일까요? 아니면 거대한 트럭의 캐빈에서 촬영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전거를 타는 친구가 촬영한 것입니다. 이 특이한 모델은 차고에 흔히 있는 도구로 조립한 것이고 동시에 2명이 탈 수 있죠. 상상해보세요. 서커스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자전거는 높이가 3m입니다. 헬멧과 팔꿈치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어도 이걸 타는 건 무서울 거예요. 이 남자가 어떻게 균형을 잡고 있는진 상상하기 어렵네요. 이 사람은 솜씨는 좋은데 가끔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부족하군요. 장치들도 늘 제대로 작동하지 않네요. 인정하세요. 이제 여러분도 무언가 만들고 싶으시죠? 저희는 이미 여러분을 위해 다음 영상을 제작하려고 서두르고 있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곧 만나요.